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미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요, 저와 같은 생각을 아니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인간관계를 맺다가 인연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명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이런 남녀 사이의 사랑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명분을 만들고 제가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살다가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헤어지면 그 부부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부모나 자식이나 둘 중에 하나 진짜 너무 말썽을 부리는 쪽이 있으면 호적을 파갈 수는 없으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둬서 멀어지죠. 그리고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 화목하고 다정하고 부모님 너무 좋으시고 그래요. 그럼 또 그런 집은 그렇게 좋으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인연이 정리되는, 죽음으로써 인연이 정리되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효기간을 딱 정하니까요, 좀 제가 사람들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이건 뭐지? 합니다. 근데 다른 그 무엇과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얘는 뭐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두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서로를 분석하는데, 물론 둘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근데 서로를 분석하는데요. 서로 상대방을 기똥차게 분석하는데 그 분석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짜증이 났던 경우가 뭐냐면 상대방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야, 너무 어쨌잖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를 왜 해?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개 씨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버럭하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윤정님 진짜 예민하다. 혹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즉, 이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 나르시스트들이 상대방 우위에 있기 위해서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해서 뭔가 책임을 진다든가 어떤 의견, 입장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리한 입장이 되면 내가 했던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아무 일 아니야. 너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걸 오래 기억하니? 너 되게 예민하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고, 상대방이 내 위에 오르고 싶을 때 너 네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저에게 자꾸 책임감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그렇게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좋게 좋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그 무언가가 있어도 그냥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묻어서, 예, 막 싹을 틔우고, 예, 그냥 막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 그냥 한 방에 그냥 끊어버리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억울하거나 제가 불편하면 당당하게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너 무례했어라고 지적하거나 어떤 나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너 그랬구나라고 인정해주면 좋은 관계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그러면 끊어지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그냥 저는 제가 참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너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많이 바뀔 건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툭 하면 전 싸웁니다. 거의 싸움 딱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본인들이 한 얘기는 본인들이 뭔가 얘기를 해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했을 때 딱 그냥 한 소리였어. 내가 그랬어? 기억 안 나는데? 뭐, 야, 너 그거를 기억해? 딱 그런 적 없는데? 뭐 네가 잘못 이해했겠지. 또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라고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건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게 가스라이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왕언니로서 우리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는 우리 착하디 착한 우리 청취자님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짜는 그 말을 하면 꼭 그렇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그 경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참 좀 내가 너무했나? 이 정리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도 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유튜브에도 돈다방 미쓰리가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장수지라는 사람이 윤정졸리님을 믿고 투자했는데 600만 원 손해를 봤다. 뭐 어떻게 보상할 거냐? 담배 끊으세요. 가래 소리 들려요. 내 남자도 빼앗아가고는 성격 좀 죽이세요. 뭐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그 유언비어로 도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방송 복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고 그냥 뭐 싫으시면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꼭 그냥 너 그냥 나 너 진짜 싫거든 이렇게 한마디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 분명히 계시구나. 저는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빡 돌았던 건 뭐냐면 그 장수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돈다방 미쓰리 맨 처음에 방송했을 때 증권 전문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사장이라는 그 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정리하는 사람들 중에 그 김 사장도 포함이 됐었고 제가 완전히 이제 연락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 방송에다가 말도 안 되는 뭐 자기 남자를 여자인 척 하면서 뺏었다는 둥, 뭐, 손해를 봤다는 둥. 근데, 제가 딱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왜 말투라든가 이런 오타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알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이제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 끊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화해서 진짜 쌍욕을 해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근데,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누나! 이러면서 완전 쌩 까는 거예요. 누나! 그래서,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뭐냐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자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제가 빼박하지 못하는 증거를 들이댔더니 자기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나랑 연락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나랑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해놓고 나랑 다시 연락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제가 막 소리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빨리 댓글 지우라고. 댓글 안 지우면 가만히 안 있겠다. 저 진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버럭했던 게 뭐냐. 버럭한 거는 그냥 그 녀석한테 버럭한 거고 제가 그날 너무 속상했는데요. 그 속상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후배라고 아끼고 방송에도 출연시키고 어떻게든지 좀 뭔지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노력하다가 안 됐던 거고 아닌 건 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거죠.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친동생처럼 아끼고 막 그랬는데 그 녀석이 정말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바닥을 보이는구나. 얘 이런 애였구나라고 너무 제가 그 후배를 아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고 화가 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잘 끊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댓글들은 다 지웠습니다. 제가 왜 이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는 했는데 만약에 또 그런 분들이 올라오면 제가 거기다가 너 또 하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 돈다방 미스리 오래 청취하신 분들 얼마 전에 같이 막 그 녀석 유튜브에 가서 제가 방송도 막 올려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꼈던 후배인데 하여튼 그런 진짜 제가 전화통화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돈이라는 걸 투자하는 증권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도 증권 전문가면서 뭐 저를 고소한다는 둥 600만 원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둥 사과하라는 둥 뭐 다 좋은데 자기 남자를 뺏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웃었죠. 내가 이렇게 누구를 다른 임자 있는 남자를 뺏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결론은요. 제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이게 막 속상하고 보고 싶고 막 혹시 또 뭐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동안 그냥 견디고 이미 우리의 유효기간은 끝났는데 제가 미련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그냥 질질 끌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막상 제가 이별을 통보한 다음에요. 몸이 이렇게 풍선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굳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미쓰리 스타일의 수다를 여기서 접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경제이기 주식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목요일날 휴장이었고요. 금요일날 오후 1시까지 즉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토요일날 딱 눈을 떴더니 미국 증시가 상승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요. 그래 백신 개발 된다니까 곧 이제 금방 해결돼.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상용화의 기대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25일 날 2583포인트까지 2600을 깨면서 한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11월 26일 2642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금요일 날 263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계속 지금 뭐 저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와요. 뭐 제가 사는 지역에 뭐 어디 계속 몇 명이 뭐 계속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시는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보다는 백신의 상용화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코로나19 수혜주 그런 관련주들이 막 하락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증시는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뭐 재택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다시 올라가고 있고 종합지수라든가 큰 지수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상승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코로나19 테마주 같은 녀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또 보고 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잠깐 점검해 보면은요. 일단은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633포인트, 목요일 날 2600포인트를 이탈했으나 바로 2600포인트로 회복했습니다. 그죠? 자, 매일매일 증시를 보지 마시고요. 10월 30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이 11월 29일이니까 약 한 달 전에 코스피의 최저가 226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코스피는 2642포인트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이 두 지수의 갭이 376포인트, 약 400포인트거든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코스피 주봉을 보세요. 빨간색이 빵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11월 25일 날 2600을 이탈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앞에 뭔가가 또 있는 건가라는 걸 우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이렇게 장중에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왜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재 체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미쓰리 네가 신중한 건 알겠는데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 쓰는 거 그 조심성은 인정. 그런데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싸이월드가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제가 제가 그때 이제 썸 타든 제가 진짜 사귀었던 남자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사랑하진 않았어요. 사랑하진 않았고 그냥 그 남자의 스펙이라든가 그냥 뭐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싸이월드를 할 때니까 서로 안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진에다가 서로 댓글 달아주고 그렇게 썸 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분이 안지 좀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뭐 결혼하면 어쩌고 뭐 아기를 낳고 저는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바람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싸이월드를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아마 싸이월드 할 때 매일매일 그 친구 파도 타기 해가지고 맨날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들여다보고 댓글 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 남자가 오늘 무슨 사진을 올렸지? 뭐 했지? 뭐 먹었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그냥 되게 무난한 댓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댓글들이. 근데 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야 네가 나 말고 또 이렇게 어장관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뭐 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뭐 다정다감하게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근데 너무 이미 이 남자는 그러니까 바람을 필 수 있을 거야. 지금 나랑 데이트하지만 내일은 딴 년이랑도 만날 거라는 게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일이 터져서 정말 그 남자가 확실히 양다리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거쳤어. 눈이 막 돌아가죠? 근데 저는요, 그게 그렇게 큰 충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저 새끼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서, 아휴, 그렇지,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충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어떤 악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음으로써, 이런 악재들이 터질 거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할 거야. 제가 여러분 악재 터질 거예요.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꽂히면 하는 게 주식이에요. 대신에 악재를 리스크를 많이 알고 계시면 리스크가 빵 터졌을 때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 하시면서 제 주변에 이렇게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래도 저는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진짜 멘탈 세다라고 하는데 제가 멘탈이 센 게 아니라 워낙 인생은 잘 모르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많이 리스크를 알고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툭 터져서 출렁거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 그러려니가 왜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완전히 시장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어떡해 더 빠지면 어떡해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어떡해 나 빨리 손절해야 돼 라고 시장에다 매도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거죠. 그래 개인들 그렇게 다 물량 털릴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이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가 자꾸 악재를 체크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악재를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뭔가가 땅 터졌을 때 허걱하고 멘붕돼서 그냥 바로 손절이 나가진 않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바로 손절 쳐버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팩트 체크입니까? 다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팩트 체크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악재 말고도 여러분들이 악재를 찾으세요. 그리고 의심을 하세요. 그러면 의심을 해서 여러분 걸 만들면 그 일이 안 터지면 땡큐고 그리고 터지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별로 그렇게 충격이 덜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편안하죠. 물론 그게 인간 세상에서는 좀 지루함을 느끼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신선하고 새로운 걸 원할 수 있지만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요. 악재 같은 경우는 빨리 내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실수록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악재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봉이 빵빵빵빵 위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갈까요? 지난주에 2600포인트 잠깐 깼던 게 아름다운 조정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조정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개인들은 크게 빠질 것 같아. 2600 깨졌어.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어머나 회복했네. 그래 백신 기대감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 줄어들었고 코로나19는 이제 괜찮고 이래서 이제 그래 이제 가는 거야 고 하는 거야로 이제 달리는 순간 이제 아작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실패는요 늘 그렇게 옵니다. 자, 제가 지금 지수 정리해 드렸죠. 한 달 동안 376포인트, 고점과 저점 대비 거의 400포인트가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말이 한 달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영업일수로 따지면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조정을 한번 2600을 살짝 깼습니다. 많은 개인들은 그래 이게 조정의 끝이야 가는 거야 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는 증권사 전망들이 뭐냐면 내년에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돼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채권 비중을 늘리고 현금은 중립으로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막 해대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하시는 주린이들은 이런 글을 보면 혹하죠. 빠지면 어떻게 안 빠집니다. 거기다 달러 약세로 외국인도 막 계속 사주고 있어요.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막 질르죠.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죠. 물론 아직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어쨌든 우리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은 왜 미쓰리가 악재 체크를 저렇게 하는지, 예, 악재 체크를 해야지. 내가 만나는 남자 새끼가 엄청나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데 그거 이미 알고 있으면 아유 저 새끼 또 저런다 그러려니 하지만 아니야 저 남자는 나밖에 몰라 하다가는요 그렇게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 알면 완전 진짜 그냥 예 세상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죠.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악재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12월 중순부터 코로나 백신 출시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 그러니까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출렁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경제 지표거든요. 제가 앞서서 뭐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신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주만 놓고 봐도 11월 고용지표,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10월 달보다는 신규 고용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미 10월 달보다는 예상치가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악재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일단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PMI,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눈높이를 낮춰놓고 10월보다는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장중에 어머 경기가 안 좋아라고 하지만 거기에다 코로나19도 막 확산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 백신 상용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이렇게 회복을 못하네. 혹은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후퇴하는 것 같네.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의 발표가 나온다든가. 또 하나 지난번에 연준이 일부 비상대출 프로그램 종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야, 지금 돈줄 조이면 어떻게 안 돼?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2016년 화두가 있었죠? 영국의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노딜이 아니라 브렉시트가 됐다라고 일단 했지만, 즉, 영국과 EU가 이혼을 했고, 합의 이혼을 해서 법원에서 꽝꽝꽝 인정받았지만, 둘이 함께 했던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를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단어로 미래관계 협상이라고 하죠. 그거 올해 12월까지 협상이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12월까지 안 되면 브렉시트가 아니라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겁니다. 예,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12월 달 이슈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총 부채율이 2019년 245.4%에서 올해 3분기 말, 4분기도 아니에요. 3분기 말 기준으로 270.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시도했고 그거를 방어하느라고 중국이 꺼이꺼이 힘들어왔는데 그래서 혹시 미쓰리 생각에는 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너무 꺼이꺼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이거죠. 물론 중국이 터지면 큰 뇌관이 터지는 겁니다만 한편으로는 중국만일까요?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년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현금 비중은 중립, 주식은 비중 확대, 채권은 축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틀려요. 만약에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 회수해야 되고요. 벌써 지금 연준의 일부 비상대출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논란 때문에 미국 뉴욕 월가는 술렁술렁 하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단순히 주식 비중, 채권 축소, 현금 비중 이게 아니라 두 가지 큰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정말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고고싱 하느냐, 아니면 코로나19가 종식되려고 하는 그 베이스의 백신 개발이 완전히 성공해서 상용화되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백신이 혹시 부작용이 발생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백신 개발의 성공과 실패, 성공과 부작용에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미쓰리가 좀 딴지를 건다면 이 풀린 돈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부작용이 안 날까요? 이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란 핵개발자 암살 사건이 벌어져서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니네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고 있어서 또 어쩌면 그 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조 바이든의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된 거죠. 글쎄요. 저는 이런 음모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진짜 이란 핵 개발자가 죽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암살할 건가? 암살했을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아웃됐고 조 바이든이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겉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로운 척 보이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정하겠지만 아직도 뭐 소송한다 뭐 한다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조질 때는 상대가 안정적일 때 조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혼란스러울 때 조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란의 핵 개발자가 암살했다. 이 이슈가 지금 나온 이유가 뭐 조 바이든을 뭐 테스트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를 읽으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 유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체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수능이 늦어지죠. 12월 3일 목요일이고요. 수능일에는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고 1시간 늦게 폐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되면 분명히 네이버 창에 검색어 창에 주식시장 개장 시간 올라올 겁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그렇게 수능 때문에 딜레이 되는 날은. 여러분들 그거 다 체크하시고요. 제가 방송을 좀 자주자주 올려야 되는데 방송을 양적으로 막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약간 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생각하고 있어서 좀 고민 중이니까요. 종종 앞으로 방송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오늘의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12월 첫 번째 주의 경제지표, 그다음에 베이지북, 그리고 그 베이지북과 경제지표를 통한 어떤 뉴욕 증시의 조종, 이런 것들, 예상치보다 낮냐, 높냐,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일부 비상대출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논란, 요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이거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12월의 시작이어서 계속 아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스러워서 그냥 우리 좀 좋게 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영국과 EU의 이 브렉시트 문제가 얼마나 질기고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그죠? 요것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악재 체크가 필요한지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그다음에 백신의 안정성에 이어 중국의 부채, 그다음에 이란의 핵 개발자 암살 사건까지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저의 방송이 쥐 오줌만큼이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